바늘에는 앞에 그루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루브가 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루브 속에 실이 쏙 들어가가지고 실과 바늘이 원단을 지나다닐 때 마찰 연로부터 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루브 굵기하고 실 굵기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늘 굵기를 실 굵기 맞춰서 쓰세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그루브 때문에. 그래서 바늘이 굵으면 그루브가 커지고 바늘이 가늘면 그루브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90보다는 70이 더 가는 바늘이죠. 이건 지름이니까 70인 바늘은 그루브가 작아요. 그러면 가는 실을 쓰시고 90인 바늘은 70보다는 굵은 바늘이니까 좀 더 굵은 실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실들을 보시면 사이즈가 써 있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실은 60수 3가닥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요 실은 보시면 40수 3가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실마다 이 40수 3가닥, 요거는 60수 3가닥 이렇게 실 굵기가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WT라고 써 있죠. 40WT. 이거는 항중식 그 실 굵기 표현인데요. 항중식은 무게가 같을 때, 그러니까 원재료가 이만큼 있어요. 원재료 무게가 같아요. 여기서 얼마큼 길게 뽑느냐로 실 굵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무게에서 길게 뽑으면 그 실이 가늘어지겠죠. 그럼 번호가 커지는 거예요. 같은 무게에서 좀 짧게 뽑았어요. 그러면 번호가 작아져요. 그러면은 짧게 뽑으면 굵겠죠, 실이. 같은 무게에서 길게 뽑으면 실이 가늘어지면서 치수를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수하고 60수는 30수, 이 40수하고 60수는 60수가 훨씬 더 가는 실이죠. 같은 무게에서 얘는 더 길게 뽑았으니까. 이게 더 가는 실이에요. 그래서 실 굵기가 이렇게 다른데 다르면 바늘도 다르게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굵은 실이에요. 40수에다 3가닥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루브가 커야지 실을 보호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 실보다는 가는 실이어가지고 그루브가 이 실보다는 조금 그루브가 작아도 그 실을 보호를 잘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가는 바늘 쓰셔도 돼요. 그래서 실과 바늘은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맞는 굵기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실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실들 종류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면하고 폴리죠. 그래서 면실, 폴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탈 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크 실도 있어요. 이렇게 소재별로 실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프리모션 하시면서 어떤 실을 사용할지는 사실은 본인 취향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 취향이 나는 반짝이가 좋다 하시면 이렇게 폴리나 실크나 이런 식으로 레이온이나 이런 실을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반짝이는 게 싫다, 이렇게 광택이 없는 실이 좋다 하시면 이런 실 쓰셔도 되는 거예요. 실 종류는 취향껏 고르세요. 하지만 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성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실들을 보시면 광택 있는 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광택 없는 실이 있어요. 이 광택이 있는 실과 광택이 없는 실은 특성이 있는데, 광택이 없는 실들은 보시면 겉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실들이 만져봐도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고 광택도 없죠. 근데 이렇게 광택이 있는 실들은 만져보면 굉장히 이제 매끄러워요. 그래서 이 실들이 재봉틀에 끼웠을 때 장력판에 붙느냐 안 붙느냐로 그 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겉표면이 거칠거칠한 실들은 장력판에 잘 안 붙어요. 표면이 거칠거칠하니까. 근데 이런 광택 있는 실들은 장력판에 가서 붙거든요. 겉표면이 매끄러워가지고. 장력판에 붙으면 장력이 더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장력판에 잘 안 붙으면 장력이 덜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실이 만약에 굵기가 같다고 하면 장력을 다르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실들은 장력을 조금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장력을 많이 조절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광택 있는 실들은 박아보시고 대부분 장력을 좀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장력판에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런 메탈실을 사용하실 때는 장력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요 메탈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메탈과 다른 종류의 실이 이렇게 같이 그 여러 가닥이 같이 꼬여 있는 이런 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메탈만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들은 장력도 장력이지만 주의하실 게 바늘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바늘을 뭘 쓰시냐면 메탈 바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늘 중에는 그 메탈 실에 어울리는 바늘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메탈 바늘보다 코도넷 바늘을 더 많이 써요. 이 코도넷 바늘은 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반 바늘보다 귀가 이렇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귀에 실이 지나가면서 그 환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느질을 해보면 이 바늘이 원단을 이렇게 계속 오르내리면서 실이 원단 관통을 할 때마다 마찰열을 받아요. 그 마찰열에 실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금속 소재들은 마찰열에 금방 뜨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이 이제 끊어지는 건데, 이럴 때 이렇게 귀가 큰 바늘을 쓰시면 환기가 되는 거죠. 환기가 되면서 열을 식혀요. 그러면서 이제 덜 끊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탈실은 장력도 장력이지만 메탈 바늘을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퀼팅 하다 보면 이렇게 투명사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명사는 소재가 비닐처럼, 지금도 뭐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비닐처럼 이런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을 쓰실 때는 주의하실 게, 이게 이런 폴리실보다 장려판에 더 붙어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미실을 엄청 끌어올려요. 얘가 장려판에 끼어가지고 잘 공급이 안 되니까 미실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장력을 굉장히 낮추고 쓰셔야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바늘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투명사 쓰실 때는 마이크로텍스 바늘 쓰셔야 돼요. 이 마이크로텍스 바늘은 이름처럼 마이크로텍스, 가는 섬유에 쓰시는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섬유가 가늘 때 쓰시는데, 이 바늘은 그러니까 가는 바늘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섬유가 가늘 때 쓰시는데, 이 투명사가 장전판에 딱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늘에 끼워서 바느질 해보면 미실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미실을 끌고 올라와요. 얘 힘이 너무 세니까 장력판에 붙어서 미실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런 마이크로텍스 바늘 쓰시면 이 바늘이 원단의 구멍을 작게 뚫어요. 구멍이 작으면 미실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겠죠. 굵은 바늘 쓰시면 바늘이 원단의 구멍을 크게 뚫어서 미실이 올라오기 편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 바늘 쓰시면 구멍이 작으니까 미실이 잘 못 올라와요. 그래서 장력도 내려야 되지만 바늘도 이렇게 마이크로텍스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장력이 잘 맞게 바느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소재가 본인 취향껏 쓰시고, 광택이 있느냐 광택이 없느냐, 그 다음에 투명사인가 그 다음에 메탈사인가 따라서 장력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늘도 적당한 바늘을 쓰셔야 합니다.